자,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에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금투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금투세가 유예가 되냐 아니면 폐지가 되냐 말들이 많은데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수가 있고 이거에 따라서 하반기 시장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그 전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가장 최근에 나온 기사 기준으로는 금투세 유예 무게추, 증권사 안도 속 호재의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내용의 핵심만 한번 살펴보면요. 자,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 유예 혹은 폐지 쪽으로 기울어졌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증권사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금투세가 만약에 시행이 되면 지금 같은 시장 분위기에서 정말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자, 보시면 요새 시장이 참 재미없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게 그렇게 느낄 수 있는 이유가 실제로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어요. 자, 이 기사를 한번 살펴보면요. 증시 떠나는 개미들 9월 거래대금 회전율 연중 최저를 기록했다. 자, 그래서 보시면 국내 증시의 일평균 거래대금이 연중 최저 수준으로 줄었다. 약세장이 이어지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된 영향으로 풀이가 된다. 여러분들 시장의 거래대금이 이렇게 안 돌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종목들이 올라가는 힘이 굉장히 약해져요. 평소 같았으면 탄력 붙어서 막 급등이 나올 만한 종목들도 거래대금이 부족하니까 힘없이 올라가다가 밀려 내려오고 이런 패턴들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장에 거래대금이 많아야 시장에 활력이 돌아야 내려가는 건 막아주고 올라갈 때는 탄력이 붙어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거래대금이 연중 최저 수준으로 줄어들면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나 시장 참여자들이 굉장히 답답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올라가는 종목이 별로 없으니까. 자,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금투세까지 시행이 돼봐요. 이거는 무조건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뭐 유예나 폐지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 다행히도 긍정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 금투세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자,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 증시와는 조금 달라요. 자, 왜냐하면 우리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게 있잖아요. 이 한국 증시가 기본적으로 뭐 북한과의 문제도 있고 아니면 국내 기업들의 뭐 낮은 환원율 이런 것 때문에 안 그래도 저평가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기업이라도 우리나라에 상장을 하는 거랑 아니면 미국에 상장을 하는 거랑 기업 가치가 몇 배나 차이가 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국내 증시는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꼬리표를 달고 다른 증시에 비해서 불리한 환경일 수밖에 없는데 여기다 대고 금투세까지 시행을 해봐요. 자, 그러면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더 악화시키는 꼴이죠. 정부에서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하겠다고 뭐 밸류업 정책도 펼치고 이런 거 펼치면 뭐예요? 금투세 시행해버리면 이거 말짱 도루묵인데. 그리고 금투세를 시행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국내 시장에 투자를 하던 이 투자금들, 큰 돈들이 국내 증시에 투자할 만한 매력이 없어질 수가 있죠. 안 그래도 답답한 국내 증시, 누가 국내 증시에 투자를 하겠어요?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다가 투자를 하지. 그리고 실제로 이 금투세를 실행하게 되면은 이거에 대한 적용을 받는 사람이 얼마 안 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결국에 어떤 기업을 이끌고 증시를 이끄는 건 개인 투자자들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큰 손들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경우가 더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큰 돈을 투자하는 이 투자자가 아니라면 실제로 이 금투세 영향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큰 손들한테 세금이 매겨지니까 큰 손들이 빠져나가면서 자금이 이탈되고 그러면 당연히 증시가 힘없이 흘러내리겠죠. 자, 그런데 이 큰 손 자산가들은 사실 먹고 살만하니까 이 자산가들은
돈을 잃어도 손실을 봐도 크게 타격이 없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제일 손해보고 피해를 보는 게 누구냐면 결국에는 이 개인 투자자들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 시행되면 국내 증시에 악재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고, 자, 반대로 이번에 유예나 폐지가 결정이 되면 일단은 우리가 이 불확실성이 조금 해소가 되는 거니까 또 증시에 호재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9월 달은 시장이 굉장히 답답했어요. 그런데 이게 결론이 나오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시장에 활력이 돌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10월 달 정도는 좀 무난한 흐름을 보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또 한 가지 변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미국 대선이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런 대선 같은 큰 이벤트가 있으면 이 대선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후에 나올 정책들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면서 증시가 상방으로 방향성을 잡아두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대선이 끝나고 나서 한번 시장이 출렁일 수가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우선은 11월 대선 전까지 이 10월 달에 우리가 조금 적극적으로 매매를 해서 수익을 많이 내놔야 11월 달 가서 증시가 한번 출렁이더라도 이 남은 하반기 훨씬 더 매매를 편하게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해외 증시 상황이 전체적으로 나쁘지는 않아요. 뭐 다우존스도 꾸준히 우상향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추세가 깨진 게 아니라 다시 한번 고가를 돌파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S&P 500 같은 것도 지금 신고가를 다시 한번 앞두고 있고요.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 이 반도체 쪽이 조금 최근에 지지부진했다는 건데 이제는 뭐 크게 밀릴 만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앞전에 쌍바닥을 찍고 지금 반등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무난한 반등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뭐 니케이 일본 증시도 뭐 비슷한 흐름이고 그 다음에 중국 증시는 또 최근에 경기 부양책이 나오면서 엄청나게 급등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이 세계 증시의 흐름을 봤을 때 지금 상황이 나쁘지 않다라는 거고 국내 증시만 유독 조금 답답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금투세 유예나 폐지가 되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시장이 조금 활력을 찾아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10월 달에는 조금 적극적으로 매매를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또 혼자 매매를 하시게 되면 정확하게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그리고 얼마에 사야 될지 이런 부분들 판단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 정보방인데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는 이런 내용들을 그냥 전달을 해드리거든요. 제가 뭐 어떤 대가를 바라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런 내용들 공유를 해드리면서 함께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잠깐만 한번 보여드려보면 자, 요거는 바로 지난주에 올려드렸던 내용인데요. 자, 9월 26일자 제가 올려드렸던 내용이에요. 자, 9월 26일 추천주 단기 네오셈 9,200원 이하 매수 그 다음에 이렇게 매수가뿐만 아니라 종목에 대한 관점까지 자 보시면 전일 미증시에서 마이크론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반도체 섹터 쪽으로 수급 쏠리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바닥권에 위치해 있는 반도체 종목들에서 시세가 강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대해 보도록 하겠다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이때 제가 관점을 올려드리면서 차트도 함께 캡처를 해드렸었는데 자 이때 보시면 제가 정확하게 시세 초입 구간에서 잡아냈고 이때 가격이 9,170원이었다. 그러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됐냐면 자 한번 쭉 내려볼게요. 자 보시면 네오셈이 11,200원까지 올라가면서 당일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금일 추천주 네오셈 상한가 이렇게 올려드리기도 했죠. 그래서 이거를 차트로 한번 보여드려보면요. 자, 9월 26일자 네오셈의 30분 봉 차트예요. 제가 9,200원 이하 여기서 정확하게 매수 타점을 잡아드렸고 그 다음에 주가가 바로 급등하면서 추천해드렸던 당일날 상한가를 기록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추가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매수가 대비해서는 35% 정도 수익 구간이 나왔는데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확한 타점을 잡아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주가가 이렇게 급등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영상으로는 못 올려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타점이나 타이밍을 다 놓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제가 타점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최대한 빨리 이 정보를 받아보고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 이 정보방에 올려드리거나 아니면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들을 아마 올해까지는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그냥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뭐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들 한번 참여를 하셔서 수익 많이 얻어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런 매매에 굉장히 잘하는데 이거를 제가 지금 전부 다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까 직접 한번 참여를 하셔서 제 실력이 어떤지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이런 종목들 타점 받아보는 방법 두 가지 알려드려 볼게요. 자, 그 전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아직도 안 누르신 분들 계시면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이 두 가지 방법 설명 한번 드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게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 이 정보방인데 8월 중순부터 제가 운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수익을 내드리는지 타점을 잡아드리는지 간단하게 몇 개만 보여드려보면 제가 채널을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추천드렸던 첫 종목이 있어요. 자, 그게 뭐냐? 자, 황소주식 8월 13일 추천주 단기 스윙 태성이라는 종목을 드렸고요. 그리고 매수가 13,200원 이하 매수 이렇게 사인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서 매수가만 적어드린 게 아니라 보시면 태성 최근 호실적 발표와 함께 우상향세를 보이던 종목이며 전기차 화재체 관련주로 부각이 되는 모습입니다. 시장 하방 압력에도 견고한 상승세를 유지해주고 있으며 적은 거래량으로 전고점 돌파를 시도를 해주고 있는데 이 신고가 돌파 시 탄력적인 움직임 기대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관점을 잡아드렸는데 그러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됐냐면 자, 그래서 8월 13일 이날이거든요. 13,200원 이하로 제가 이날 사인을 드렸고 그 다음에 주가가 어떻게 됐냐면 여기서부터 거의 2주 만에 지금 75% 가까이 상승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제가 타점을 잡아드리고 그 이후부터 올라가기 시작을 하죠.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보여드려 볼게요. 자, 보시면 황소주식 9월 19일 추천주 단기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 마찬가지로 매수가도 이렇게 드렸고 그 다음에 관점도 함께 같이 드렸거든요. 자, 그래서 보시면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 금일 제약 바이오 섹터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신고가를 앞둔 종목들 주목을 해봐야 될 시점이라고 보입니다. 이렇게 관점을 잡아드렸어요. 자, 그러고 나서 바로 다음날 어떻게 됐냐면 9월 20일 날 제가 전일 추천드렸던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랑도 했고 그 다음에 이 신고가 앞두고 있는 이 제약 바이오 종목 제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위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이 종목은 또 어떻게 됐는지 일봉상으로 한번 살펴보면 자, 9월 19일이면 바로 이날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제가 타점을 드리고 그 다음날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엄청난 급등세를 보이면서 이 신고가까지 뚫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날 실제로 주가가 고가 기준으로 22% 정도 상승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상승이 나오기 전에 정확한 타점에서 제가 공략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중에 올라갈 종목이 아니라 지금 당장 바로 상승 나올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반드시 매매를 해야 되는 종목들 제가 이렇게 상승이 나오기 전에 급등이 나오기 전에 타점을 잡아내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급등 타점 어떻게 잡아내는지 궁금하다. 나도 이런 타점을 좀 받아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하시는 분들은 제가 무료 타점 받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문자로 타점을 받는 방법이 있어요. 이 아래에 제 번호가 나와 있어요. 자, 010-6790-5019 이 번호로 타점이라고 문자 두 글자 딱 남겨주시면 끝이에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번호를 저장을 해놨다가 급등 나올 만한 타점 나왔을 때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자, 두 번째, 나는 정보방을 좀 입장을 하고 싶다. 여기 나와 있는 정보방을 입장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마찬가지로 이 위에 제 번호가 나와 있죠. 이 번호로 저한테 문자로 입장이라고 두 글자만 써서 보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영상 하단에 링크를 하나 남겨놓을 거예요.
그 링크를 클릭하셔서 입장 승인 요청을 하시면 제가 확인을 하고 입장 승인을 해드리면 끝나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될 점이 뭐냐면 정보방을 입장할 때 저한테 문자를 안 보내고 그냥 링크만 클릭하셔서 입장 승인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저희 구독자분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문자로 입장 보내시고 그 다음에 입장 승인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